네, 오늘 제가 소개할 사건은 30대 남성분을 대리했던 사건인데 어린 자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분이 먼저 이혼을 주장했습니다. 주장해서 남자가 경제적으로 책임도 안 지고 돈도 잘 못 벌어오는데 바람까지 피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혼하자. 이러면서 남편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리고 양육비를 10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해서 그 사건에서 제가 남자를 대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소장을 보시면 여기 피고 1, 피고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고 상간 간통행위를 했을 때 소송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피고 1은 남편, 피고 2는 상간녀 이렇게 두 명 다 공동 피고로 잡아서 한 개의 소송에서 끌고 들어오면 됩니다. 물론 소송을 따로 해도 되긴 하거든요. 남편한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상간녀한테는 별도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을 해서 소송을 두 개로 해도 되는데 남편 이혼 먼저 하고 상간녀한테 소송해도 되고 상간녀한테 소송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남편한테 이혼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혼을 하실 거라면 동시에 공동피고로 잡아서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소송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 상간녀의 정체를 파악한 다음에 그 상간녀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통화를 했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폈을 경우에, 내 아내가 바람을 폈을 경우에 그 상간남이나 상간녀하고 통화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로 녹음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간행위를 했다는 걸 전제로 좀 자백하는 녹음들을 받아야 됩니다.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자기가 상간했다는 이런 사실들을 전제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녹음했다가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 요거를 이제 그 녹취록을 만들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제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여자가 예 그렇죠. 여자가 이렇게 접근하면 웬만한 거 아니고서야 또 혈기왕성한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성관계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녹음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상간녀나 상간남하고 통화를 하실 때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요 말에 대해서 자백을 좀 받아내는 게 좋거든요.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 여기 녹취록 보시면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결혼했다고 하니까 하면서 요런 대화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가지고 저 자체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했다 그러면 상간으로서 손해배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남인 걸 알고 했다. 요 대화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게 낫죠. 여러분이 조금만 능글맞게 통화를 해서 녹음을 잘 이끌어내면 굳이 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해도 자백 자체가 이제 증거가 되니까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잘 녹음을 이끌어내는 게 좋은 방법이죠. 요즘에 보시면 이런 만남 어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 바람 피는 남자들이 어디에서 바람을 피냐 보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예전에 알던 사람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바람을 많이 피는데 2030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채팅 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젊어서 채팅 앱으로 이성을 교제하시던 분들이 결혼해도 그 채팅 앱을 끊지 못하고 계속 채팅 앱을 통해서 이성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젊은 세대에서 이성 교제했을 때 채팅 앱으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은 아내분이 남편이 채팅 앱을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자기가 잠복 수사를 한 거지. 그 일대에 사는 20대 여성인 척 하면서 남편한테 쪽지를 보내가지고 만날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게 자기 아내인지 모르고 막 대꾸하면서 그렇게 만남이 성사돼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여자분이 남편이 이런 걸 하는 걸 알고 자기가 뭐 동네에 사는 여자인 척, 만남을 요구하는 여자인 척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톡을 써가지고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한다고 요걸 이제 제출했던 거죠. 휴대폰에 만남 어플 이런 게 깔려 있다 그러면 이 인간이 밖에 나가서 어떤 여자 만나려고 이런 걸 좀 이용하는구나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사용 내역 같은 게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채팅 앱을 쓰면 유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에 결제한 내역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5,900원 결제했네. 결제 내역 같은 게 휴대폰에서 캡처하거나 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남자가 그 앱을 계속 이용해서 이성들을 만났다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죠. 채팅 앱을 계속 쓰는 것도 이혼의 증거가 된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충분히 된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결론이 3천만 원 배상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자 의뢰인이 3천만 원 배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 불법행위라고 부진적 연대 책임인데 피고 1, 2로에서 남편하고 상간녀를 동시에 피고로 잡아가지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배상할 위자료가 3천만 원인데 그 중에 2천만 원은 여자는 남편하고 연대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부분은 남편하고 그 여성분이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는 거고 이제 부진적 연대 관계라면 둘 중에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청구해서 2천을 다 받을 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둘 중에 아무나 잡아서 배상 받으면 된다. 2천을 넘는 1천만 원 부분, 3천만 원 달하는 1천만 원 부분은 남자 혼자 단독 책임을 지는 거죠. 처음에 6천만 원 청구했잖아요. 근데 바람을 펴도 6천만 원씩 청구하면 그만큼 배상하라고 판결을 저희가 받지는 않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도 저희도 할 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분도 이제 굉장히 자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남자한테 워낙 많이 뿜어냈기 때문에 6천만 원 전부 다 배상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제 답변하면 6천 중에 3천만 배상하라. 뭐 이렇게 판결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상간녀는 2천만 원 배상하는 거고 3천, 2천 플러스에서 5천만 원 배상받는 게 아닙니다. 총액을 3천만 원 배상받는데 여성분이 2천만 원에 대해서 남자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60만 원. 우리 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최저시급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주라 이렇게는 판결이 잘 안 나고 한 60만 원 정도 이 정도 판결이 납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판결이 나려면 남자분이 중견기업 이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위자료 같은 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혼전 임신, 급하게 결혼하는 부부들의 항상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혼전 임신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들은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이나 주거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직장은 다니고는 있지. 다니고는 있는데 그게 뭐 평생 직장이나 굉장히 그런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일단 젊을 때 잠시 다니고 있는 직장이고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직장이죠. 그리고 주거도 안정화가 안 돼 있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남자가 180, 여자가 180 둘이 합쳐서 360을 번다. 뭐 최저시급 뭐 수준에서 번다. 뭐 사회초년생 수준으로 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둘이 동거하고 데이트할 때는 돈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둘이 원룸 한 개 구해가지고 월세 내고 동거하고 살 때는 그 돈은 절대 부족한 돈이 아니고 오히려 남죠. 둘이 뭐 생활비도 아끼고 방도 같이 쓰고. 근데 임신해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되니까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월급이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냐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나이에 무슨 대단한 경력이 쌓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걸 준비하거나 대기업에 갔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어차피 중소기업 어디 들어가도 초봉은 비슷한데 그러면 180 받고 둘이 데이트하고 쓰면 남는 돈인데 여자가 씌워버리면 180 가지고 애까지 남은 세 식구가 살아야 돼. 심지어 애는 방금 태어났으니까 출산비에 뭐 출산 이후의 비용이나 양육비 이런 게 뭐 건강검진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남편 혼자 돈 200 벌어 가지고는 세 식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이 살 때는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 동거에도 관계가 없지만 애 하나 태어나면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내면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월세로 가든지 간에 돈이 갑자기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요. 들어가는 돈은 갑자기 2배, 3배로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갑자기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경제적으로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죠. 그래서 친정이나 시댁이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젊을 때 그냥 젊은 혈기에 동거하다가 뭐 좀 같이 지내다가 혼전 임신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스토리를 따라갑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스토리를 따라갑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주거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경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은 극도로 예민해지거든요. 뭐 이제 애 처음 낳는데 뭘 압니까? 애는 처음 낳았지. 몸은 무겁지. 애는 밤에 잠 안 자고 자꾸 보채지. 이것만 해도 몸이 힘들어서 충분히 예민한데 경제적으로 안정화 안 돼 있지. 남편한테 생활비 받는 건 얼마 안 되지. 친정 가서 손 벌려야 되지. 친정이 아주 돈이 많으면 모를까. 돈이 많아도 친정 가면 눈치가 보입니다. 둘이서 경제력을 해결 못해서 친정 가서 돈 빌려 쓰려면 눈치가 보이고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딸 시집가서 애 낳았다고 완벽하게 지원해줄 만한 그렇게 돈 많은 집안이 뭐 몇 집이 있겠어요. 친정에서도 형편이 안 돼버리면 더더욱 이제 예민한 거죠. 근데 주거도 안정화 안 돼 있잖아요. 매달 전세 이자를 갚거나 매달 월세를 내야 되니까 애 키운다고 힘든 거예요. 돈 안 벌려서 예민하고 주거가 안정화 안 돼 있어서 예민하고 이게 복합돼 버리면 굉장히 여자가 예민해지는 거죠. 남편도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엊그제까지는 자기 혼자 싱글이라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때는 여자친구한테 잘해줄 수 있지. 그때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거나 연애하는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여자한테 잘해줄 수 있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뭐 부담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혼자 나가서 이 세 식구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상황에서 남자분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여자분께서는 남자한테 스트레스가 내 뿜어낸다고 해결되는 일 아니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막 이걸 뿜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예민하게 소리 지르고 막 풀어낼 수밖에 없다고. 남자도 그걸 계속 받아주다 보면 자기도 그런 상황을 처음 겪었잖아요. 해놓고 나면 여자가 힘들고 예민하다 이런 거 잘 모른다고. 그때 남자는 젊은 남자 입장에서는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스트레스를 받아주고 있다 보면 자기도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대판 싸우는 거예요. 크게 싸우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자분은 몸도 힘들지, 밤에 잠 못 자지, 돈도 생활비도 안정화 안 돼 있지, 사는 것도 안정화 안 돼 있지. 남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가장 역할을 해보겠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려 하는데 집에 오면 아내가 화만 내고 톡 쏘아 붙이기만 하니까 자기도 화가 나지. 둘이 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혼전 임신해서 빨리 이혼하러 오는 부부를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남자를 만날 때나 여자를 만날 때나 두 분 다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힘든 건 나도 안다. 그렇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최대한 참고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은 하지만 이거는 두 명의 의지력이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남자 입장에서는 세 식구를 먹여 살린다는 거는 그 소득에서 셋을 먹여 살린다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 환경에서 아무리 자기의 의지력으로 그래 남편한테 내가 화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도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민하기도 예민하지만 또 젊고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면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거죠. 막말이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쌍욕이 나오고 집어 던지기 시작하고 깨지고 밀고 뭐 넘어뜨리고 이제 멍들고 이게 이제 레파토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래도 폭행까지는 안 가는 집안도 많은데 화가 나면 쌍욕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 정도 스토리까지는 대부분 갑니다. 그러다가 자꾸 싸움이 커지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자를 배려한다고 그래도 집에 자꾸 있고 하면 여자도 싸우고 힘드니까 내가 이 집에서 잠깐 좀 피해 있자. 그리고 밖에 나가는 거지. 여자는 더 서운하지. 지금 저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풀어주고 빨리 가정을 봉합하고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버리고 나가버리고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나가버리니까 여자분은 그게 더 서운한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혼전 임신을 해도 출산하고 잘 사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혼하러 오시는 부부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스토리를 거쳐서 오십니다.
부부가 둘이 사귀거나 동거할 때는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애가 생기면 여자가 일을 그만두면서 남자 혼자 적은 소득으로 세 식구를 먹여 살리니까 굉장히 힘든데 여자는 출산하고 몸이 무겁고 예민해지고 남편도 그 성격 다 받아주려니까 자기도 자꾸 화가 나고 싸움이 잦아지면 목소리도 높아지고 쌍욕도 나오고 던지고 이혼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스토리를 잘 안 벗어나요. 거의 이제 여기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르신들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은 현실이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의 의지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 벌어서 아직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결혼할 준비를 하나도 해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했는데 혼자 벌어서 내 의지력만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 자체가 부부싸움을 자꾸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는 가정이라면 좀 조금 민망하고 미안하긴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귀중한 생명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친정이나 시댁에서 잘 협의해가지고 서로 원만하게 육아나 뭐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면서 그 처음에 유예 기간 동안은 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양가에서 좀 도와주신다거나 아니면 부부 두 명이서 좀 이런 사안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좀 싸우지 않도록 애초에 우리가 요런 가시밭길은 한 2, 3년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되는구나 그걸 아예 처음부터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현명하게 안 싸울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좀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